저는 저번 수업 약간 컨셉을 설명드리면 융합과 그 사회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이렇게 배웠던 그 MBTI와 성경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MBTI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성격과 소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MBTI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잘 썼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봤던 게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능력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썼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정치나 사회에 대해 관심 많으신가요? 네,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이 작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조사인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82.1%가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여기 우리가 10명이 앉아있는 이 중에 8명은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네, 우리가 평균은 되는 거죠. 아마 이게 그 지난 작년에 있었던 그 큰 사건들도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로 인해서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여러분이 이곳에 참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아마 더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한번 이 사회에 참여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살짝 곁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SNS 할 텐데 SNS를 통해서도 우리가 되게 많은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SNS에 나와 있는 정치 글, 사회 글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쓰는 것 이런 것도 다 작지만 사회 참여라고 할 수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나 선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보고 공유하고 있다라는 다 사회 참여에 속해요. 청소년들이 지금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시도하는 현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 청소년 특별회의나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정책 기구도 있습니다. 아직은 유명무실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정책도 제안하고 분석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충분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관심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심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과 살짝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나 어떤 신앙,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치나 사회에 연관이 될까? 관련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신앙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고대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현재 언어로 치면 경제 정책과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굉장히 잘 설계해서 그 나라의 어려웠던 일을 잘 해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막 재개발하고 건축하고 하는데 성벽 제거, 당시 이제 전쟁과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을 했던 사람이에요. 도시 재건을 하면서 그 주민의 조직을 잘 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라는 이제 이분은 그 여자분이고 왕비인데 이분은
외교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민족에게 닥친 큰 위기를 해결했었던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사회의 연결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교회를 넘어서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는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그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대의 신앙으로 이걸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것은 성경 인물을 현대사회의 부처라는 것은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국무총리일 수 있고 장관들이 맡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에요. 부처에 연결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 사회와 국가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한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소명과 역할이 현대 사회의 어떤 영역과 다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연결을 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깊게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부처라고 하면 교육부가 있겠죠. 교육부가 하는 일은 교육과 인재 양성 뭐 이런 걸 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인재를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있겠죠. 보건복지부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바로 짐작이 될 수 있을 만큼 돌봄, 의료, 복지정책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예요.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빈곤층, 어려운 사람이나 약자를 보호해주고 사회적인 어떤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좀 연결을 해보면 어떤 예수님의 치유와 돌봄 사역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교부도 있어요. 외교부는 국가 간의 관계와 어떤 평화, 협력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처예요. 소통과 화해를 이제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처겠죠. 다음에 국방부,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 곧 가셔야 되는 그런 군대를 이제 담당하는 곳이죠. 국가의 안정과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예요.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그 나라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부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팝, 여러분 좋아하시는 K-팝이나 이런 뭐 드라마, K-드라마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문화예술 영향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부처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름만 들어도 사실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부처들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 한번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 한번 연결해 보자. 성격성 인물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지금 우리나라의 부처에 갖다 놓아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은 이집트에 7년의 풍년을, 그러니까 풍년이라는 말은 아주 곡식이 잘 자랐다는 말이에요. 7년의 풍년을 잘 겪으면서 그 7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놨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7년 동안의 풍년 이후에는 7년의 망하는 날,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좋았던 7년 동안 안 좋은 7년을 대비해서 국가 시스템을 긴급 재난 시스템을 잘 수립해 놨어요. 그래서 경제 계획을 잘 세웠던 사람이죠. 국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바로 가져다 쓸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도 아까 잠깐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떤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인 상황에서 자신의 지배하던 나라에 왕비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출세하고 대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침략했던 나라의 한 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음모를 꾸민 일이 있었어요. 그 음모를 꾸민 것을 에스더가 알게 되고 이 에스더가 혼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왕에게 가서 담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교력, 거기서 외교력이 발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목표는 화해와 통합과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었던 능력이었습니다. 정치적 설득력과 전략적 접근으로 이 국가의 민족의 위기를 극복했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었던 사람이에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도 필요하고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주도하고 결국에 성벽을 잘 지어냈어요. 공동체를 잘 조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잘 단합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또 한 두 사람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주 지혜로운 판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만한 이야기도 있죠. 한 아기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내 아기라고 싸울 때 이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죠? 어떤 판결을 내렸죠? 내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라 했어요? 안 된다 했죠. 그 가짜 엄마는 그러세요라 했어요.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과 행정 체계뿐만 아니라 사법 체계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소통 능력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잘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K 문화들을 세계 곳곳에 펼치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이스라엘, 특별히 그 그리스도를 잘 전파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전역에 기독교 문화를 전파했었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한번 현대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렇게 좀 쭉 훑어봤는데,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될까?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희들끼리 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부분을 잘 연결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궁금해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건데, 이 부르심에는 교회로 오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로 오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각자 맡겨진 일을 잘 해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라가 아니라 각자 사회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보라 라고 부른 거예요. 교육으로도 복지로도 문화로도 외교로도 그런 거죠. 사실 저는 목사예요. 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으로 사실 이곳 나와 있잖아요. 저는 교육으로도 다른 어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는, 소명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불러지지만 그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사회에 연결돼서 다 같이 책임을 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서 있는 사람들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액션. 교회에 갇히지 말고 삶에서, 사회에서 실제로 해내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빛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봤던 앞에 봤던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활동지 내용이 많아요. 한번 우리 좀 가져가 주실래요? 나눠주세요. 막간이라는 교수님이랑 내용 나눠줘야 될 게 있으면 먼저 나눠주는 게 아니 그때부터 나눠주면 돼요. 시간이 이렇게 막 걸리는 게 아니면은 미리 뭐 반장한테 해가지고 딱 나눠주든지 학생들 나눠주고 보지 말라고 그러고. 왜냐면 나눠주면 보고 있으니까 이거. 활동지를 보면 MBTI가 있어요. MBTI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MBTI 설명을 보면 제가 성경 인물들의 16가지의 인물들의 16가지의 MBTI의 가상으로 매칭을 시켜줬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MBTI 검사를 하신 것은 아니라 제가 조사해 온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16명의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각자의 역할도 다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들 지금 같이 보시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셔서 이제 넘겨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 페이지를. 자,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의 성향을 한번 찾아서 체크해보고 내 성향과 닮은 사람을 하나 찾아보세요. 내 MBTI랑 똑같은 사람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MBTI는 여러분의 MBTI는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여러분들과 완벽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읽어보시고 나랑 닮은 사람을,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각자 정부 부처에 연결해 볼 겁니다. 이 3단계를 보면 대통령, 교육부, 외교부,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제가 8개만 가져왔어요. 16명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16명 중에 8명만 이곳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인물과 이미타 인물, 왜 이 사람을 여기다 넣는지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는 왜 이 사람을 여기다 넣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나눠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친구가 나눈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한 명씩 한번 발표를 해볼 겁니다. 한 명을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그 내용은 뒤에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옆에 써있는 성경 말씀도 한번 조금 읽어보시면 더 좋아요. 그 사람을 나는 어떤 역할에, 어떤 부처에 배치했는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를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사람이 리더십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나는 이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 한 문장을 발표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20분 정도 한번 친구들과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지금 활동은 다 끝난 걸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문장만 발표를 다 했다고 그것도 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사람처럼 어떤 그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 생각이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명들인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나의 성격과 내 역할과 내 책임,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를 다 포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격과 능력과 강점들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고치거나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사회에서 각자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확장돼서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학교에서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가깝게 말해서 급식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심장이 가장 뛰는 영역이 어디일까? 그리고 나의 성격, 관심, 강점은 어느 영역과 연결이 될까? 내 성격 유형이 어떤 역할과 잘 들어맞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경험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나는 어떤 사회 영역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내가 변화시키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기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시면, 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전 사회,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전 그 부처를 제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인물들을 채운 다음에 나는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가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뺀 모든 칸에는 성경 인물들로 채워주시면 되고, 그 빈 칸에는 내가 들어갈 거예요. 내 성격과 강점, 성향을 잘 분석하시고 어떤 영역에 내 마음과 관심사가 있는가, 이것 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맞는 사회 영역,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임명된다는 것은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역할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앞에 수업한 이번에 그쪽에서부터 하죠.